자, 새로 볼 내용은 이제 배열과 그 다음에 객체라고 하는 주제예요. 지금 받으신 파일에는 배열 내용까지만 이제 두 단원으로 나눠서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바에서 풀었었던 코드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 코딩 테스트 입문 문제에서 쓰이는 내용은 요 9단원 내용까지예요. 그 이후 내용부터는 사실 코딩 테스트하고는 연관이 있다고 보기 좀 힘들어요. 물론 내장 기능들을 조금 활용하면은 뭐 풀이가 좀 더 간략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API 관련된 얘기니까 좀 논외로 치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제이슨, 클래스와 객체 여기까지 해서 지금 받으신 랩 4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별 이상이 없다면은 둘, 셋, 넷 뭐 한 요 정도까지가 랩 5겠죠. 그 다음에 4개씩 묶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6이고 아마 요거 2개가 묶어서 7일 거예요. 그 다음에 8 요 정도 된다고 쳤을 때 내일 월, 화, 수, 목 조금 천천히 간다고 했을 때 금요일까지라고 하면 이제 다음 주에 자바스크립트가 마무리 끝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후에는 지금 완성을 하셨거나 내지는 이제 완성 중이신 그 페이지에 움직이는 부분까지 넣어서 최종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 페이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빌드업 과정이 모두 끝나요. 그럼 이제 스프링 부트를 시작할 단계가 되고요. 스프링 부트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팀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팀을 구성하신 다음에 이제 각자 갖고 있는 주제 중에 뭐 어떤 게 더 적합한지 팀 안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결정을 하셔서 지금은 한 페이지만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 사이트 내에 거의 모든 페이지를 작업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팀 구성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뭐 크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미리 하는 이유가 이제 같이 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각자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 배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표가 있다고 전제해 보자고요. 여기서 모든 점수를 변수에 저장한 형태로 학생별 총점과 평균 접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제 지금 총 12개의 점수가 있는데 그럼 변수도 12개가 생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과목 수가 20과목으로 늘어나고 학생 수도 한 10명으로 늘어나면은 점점 변수의 수가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가 되게 난해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변수하고 함수는 한글 이름 쓸 수는 있어요. 공백은 못 쓰지만.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면 좀 어색해 갖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자,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배열이죠.
변수를 그룹으로 묶은 형태의 한 종류고요. 사물함 같이 생겨 있어요. 자, 하나의 배열 안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 타입 값들이 저장될 수 이게 우리가 지금 자바에서 봤었던 거랑 굉장히 큰 차이예요.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배열에 때려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은요,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배열이 아니에요, 사실은. 얘네들은 원래 그 링크드 리스트라고 불리우는 타입에 더 가까워요. 편의상 그냥 배열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자, 배열을 만들 때 선언하고요. 할당할 때는 그냥 대괄호로 이렇게 쭉 넣으면 됩니다. 중괄호 아니에요. 대괄호임에 주의하세요. 이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n개가 들어있으니까 지정된 크기의 변수, n개의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생겨요. 선언과 할당 분리 가능해요. 자, 배열은 주로 상수로 선언을 해요. 자바스크립트는요. 뭐 렛으로 선언해도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배열은 주로 상수로 선언하는 편이에요. 상수로 선언한다고 해서 요 원소 값을 바꾸는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이거는 내일 얘기할 그 메모리 구조에서 기인하는 원리예요. 일단은 그냥 코드상으로 배열이 어떤 형태인지를 먼저 보고 메모리 얘기는 그 약간 번외편처럼 좀 깊게 다루려고 해요. 내일 얘기할지 오늘 얘기할지 진행 속도 봅시다. 자, 배열은 사물함 같이 칸이 생성되고요. 각각의 칸은 0부터 1년 번호가 지정되죠. 철수라는 형태의 배열을 만들면 0번째 칸, 1번째 칸, 2번째 칸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 칸 번호를 배열의 인덱스라고 한다. 자, 배열을 정의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new array라고 하는 명령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자바를 배웠어요. new라는 키워드를 썼으니까 얘가 뭐겠어요? 뭐 객체? 객체 만들기 전에 클래스지. array 클래스를 통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얘네들은 생성자 파라미터가 되겠죠? 원래 자바스크립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 기반의 문법은 없었어요.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게 프로토타입 기반이랑 클래스 기반이라는 형태로 종류가 두 종류였는데, 프로토타입 기반의 객체 지향을 채택하는 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선 자바스크립트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의 그 프로토타입 형이라는 그 문법 방식을 다루고 있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책들이 안 다루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인기가 너무 떨어져서 그런지 자바스크립트가 한 2017년쯤인가? 이때쯤에 부랴부랴 클래스 문법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 문법에서 추상화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있어요. 오히려 게터 세터 같은 경우는 좀 더 극단적으로 존재해요. 특이한 거는 이 array 클래스의 생성자 파라미터는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넣고 싶은 거 콤마로 구별해서 다 넣으시면 돼요. 근데 array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는 웬만하면 비추해요. 이게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자, items라고 하는 배열을 만드는데 여기다가 5라고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한 칸짜리 배열이 생겨요. 같은 방식으로 new array라고 하면서 5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5개의 빈칸으로 만들어져요. 숫자형의 원소를 하나만 포함시킬 때에 해당을 해요. 여기에 쉼표하고서 5 하면은 또 정상적으로 2칸 만들어요. 그러니까 array 클래스를 쓸 때는 숫자형 파라미터 1개만 들어갈 때는 칸수를 의미해요. 그것만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잘 안 씁니다. 한 번에 빈칸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자, 배열 선언하고 할당할 때 데이터 타입 막 섞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희소식 하나. 자바스크립트부터는 배열 출력할 때 그냥 통째로 출력하면 한 번에 나와요. 반복문 돌릴 필요가 없어요. 자, 선언과 할당 통합한 거고요. 자, 얘는 5라는 원소 하나를 갖는 배열이에요. 출력하면 5 하나 나오잖아요. new array하고서 5 하면은요, 출력했을 때 5개의 비어있는 아이템이라고 뜨죠. 이 두 케이스가 작동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배열에서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배열 값 접근할 때는 대괄호 쳐서 인덱스 쓰면 돼요. 뭐 특이사항 없죠? 그럼 넘어갈게요. 자, 요것도 이제 자바스크립트 배열의 약간 특이점이에요. 자, 아이템스가 인덱스가 0, 1, 2죠. 근데 인덱스가 5인 값을 출력하래요. 자바였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에러예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에러가 아니에요. 이거 에러 아니에요. undefined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값이에요. 이 경우가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배열 탐색할 때 반복문 잘못 돌려도 프로그램이 뻗지를 않아요. 그냥 오작동을 하고 말지. 그게 에러 잡기 더 어려워. CSS에서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잘못된 거 안 알려주는 게 문제점 해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바스크립트도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0, 1인데 네 번째에다가 뭔가 넣으래요. 이게 자바 같으면은 뭔 정신 나간 소리야 라고 얘기할 텐데 자바스크립트는 그 위치에다 값을 넣어줘요. 자바스크립트는 배열이 고무줄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는 undefined가 돼요. 자바스크립트 배열 특성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선 찾아볼 수 없을 유례가 없는 근본 없는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배열이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헷갈려요. 에러가 안 나. 뻗어야 되는데 안 뻗어 얘가. 뭐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에러 메시지를 뱉어야 에러를 고칠 텐데 그러질 않고 지멋대로 작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자바처럼 감으로 때리는 게 좀 불가능해요. 정확하게 알고 코딩해야 돼.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감으로 찍는 게 가능해요. 에러 메시지가 나오니까. 근데 얘는 그게 안 돼. 배열 간의 연산. 이게 차라리 제대로 되면은 모르겠는데 되게 이상하게 작동해요. 에러가 안 난다니까요. 사실 이게 원래 파이썬 교재를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포팅하고 있는 중인데 파이썬에서는 배열 간의 덧셈이 돼요. 파이썬은 배열 간의 덧셈을 하면은 연결을 해버려요. 10, 20, 30, 40, 50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버려요. 이건 파이썬이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되나 싶어서 한번 해봤죠. 에러가 안 나는 거야. 근데 출력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출력되더라고요. 얼핏 봤을 때는 얘도 파이썬처럼 배열 합쳐주나? 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곰곰이 보다 보니까 가운데 쉼표 하나가 없어. 뭐지 싶어서 타입 오브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봤더니 문자열이래. 그러니까 배열 간에 더하면요 그냥 이거 두 개를 다 문자열 취급해서 연결해 버려요. 배열이 아니고 문자열이 나와요. 차라리 이런 연산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나면 차라리 편할 텐데 에러가 안 난다는 거야. 예, 그 밖의 연산도요 에러가 안 나요. 안 뻗어.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만든 다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빼기만 고쳐갖고 요만큼만 드래그해서 출력을 해봤어요. 처음에 실제로 제가 실습유지를 만들 때 그렇게 요 페이지를 그렇게 테스트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타입 오브에서 넘버가 나온대. 빼기랑 빼기랑 곱하기랑 나누기가 데이터 타입 넘버라고? 뭐지 싶어서 결과를 또 출력해봤더니 NAN이래. NAN도 데이터 타입은 넘버예요.
그러니까 배열 가지고 더 연산하면은 뻗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한 게 나와. 아직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많이 경험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케이스예요. 에러가 나야 되는데 애들이 에러는 안 나고 이상하게 작동한다라는 거는 모든 상황에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알고 있는 지식의 정확도가 높아야 돼요. 자, 배열 원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자, myARR1이라고 해서 만든 다음에 0, 1, 2, 3 하나씩 다 출력해 봤고요. 자, 불린 값이죠? %s. 문자열 %s. 자바스크립트는 정수건, 실수건, 무조건 넘버 타입으로 퉁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d. 자, 100이라고 배열 만들었어요. 0번째 출력하면 100 나오죠? 1번째 출력하면 뭐라고? undefined라고. 에러 안 나요. 안 뻗어. 에러가 났으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끝났어야 돼. 이게 된다고요. 허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에서 환장하는 거냐면은 배열 하면은 이제 뒤에서 또 예제 나오겠지만 반복문 돌릴 거 아니에요. 자바는 내가 반복문 조건을 잘못 잡으면 뻗고 에러 나죠. 아, 그럼 최소한 내가 틀렸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안 뻗고 그냥 돌아버린다니까? 코드가 실행을 해버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안 알려준다고. 자, 그래서 1번째를 복사한 변수가 undefined가 아니면 1번째 변수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1번째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값을 if문으로 검사하는 처리가 사실 되게 많이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처음 보는 문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파이썬 하셨던 분들은 비슷한 거 본 적이 있을 텐데,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스프링 공부한 다음에 리액트라는 과목을 또 공부할 거예요. 리액트 공부할 때는 이 문법이 하루에 10번 이상은 나올 거예요, 아마. 조금 뻥튀기해서. 매 예제마다 이 문법이 나올 거예요. 리액트부터. 구조분해라는 건데요. 배열의 원소를 변수에다 하나하나 직접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 myARR이 100, 200, 300이에요. 이거 배열 아니에요. 변수 선언이에요. 상수네, 상수. 이렇게 하면은 100을 A에다 넣고 200을 B에다 넣고 300을 C에다 넣어요. 그래서 A, B, C가 각각 독립적인 변수가 돼요. 말 그대로 배열의 구조를 분리하는 문법이에요. 배열의 원소가 3개죠? 근데 왼쪽에는 지금 A, B 2개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2개를 넣고 300은 버립니다. 자, 이번에는 원소가 5개예요. 하나, 둘, 받고 나머지가 아까운 거야. 변수.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3개를 묶어서 얘한테 배열로 한 번에 때려 박아요. 레스트라고 적어야 돼요. 레스트. 그러면 이제 이게 응용이 돼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있어. 펑션 CALC A, B가 있을 때 리턴 배열을 리턴할게요. 배열도 리턴할 수 있으니까 A 더하기 B를 리턴하고요. A 빼기 B도 담아주고 A 곱하기 B도 담아주고 A 나누기 B도 넣는다. 그러면 let f는 CALC에 2,1을 줄까요? 이렇게 줬을 때 f의 0번째는 배열을 리턴했잖아요. 그럼 f의 0번째는 뭐겠어? 4. 그쵸?
2의 1번째는 얘가 1번째잖아. 0 들어오겠죠? 2의 2번째는 곱하니까 4. 2의 3번째는 1이겠죠?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의 값을 내가 리턴하고 싶으면 배열로 묶어서 리턴하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자바스크립트는 리턴을 이렇게 받습니다. let 플러스 마이너스 타임스 div는 calc 2. 그럼 애당초 배열을 리턴하는 거니까 애당초 배열을 분리해서 받아요. 이렇게 한 번에 리턴 값을 여러 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구조분해라는 특성을 사용하면은 이런 식의 응용 문법이 나와요. 이게 리액트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에요. 알아두세요. 네. 요즘 자바스크립트가 이런 스타일의 문법이 되게 유행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같이 공부할 그 리액트 코드인데 여기 보면은 함수 호출했는데 함수의 리턴 값을 이런 식으로 구조분해로 분리해서 받죠. 이런 식의 코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패턴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기본 자바스크립트랑 리액트가 이게 코드의 그 갭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하게 될 자바스크립트의 최종 형태를 한번 봐볼까? 익숙한 코드죠? 지금 이 파일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에요. CSS는 궁극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예요. 콘스트로 만들었잖아. 그리고 HTML도 궁극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리턴을 합니다. 리턴문인데 HTML 덩어리를 리턴하죠. 그리고 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함수예요. 화살표 함수 쓰고 있죠? 메모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콜백 함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함수 안에 아까 보셨다시피 CSS와 HTML이 같이 포함돼요.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들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현재 프론트엔드 개발의 끝판왕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뒤에 그 히든 보스가 몇 명 더 있긴 한데 거의 얘를 끝판왕으로 쳐요. 그래서 한참 공부하다 보면 이제 지금은 한 과목씩 따로 공부하지만 얘네가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지는 때가 와요. 자, 구조분해까지 얘기했어요. 자, 실제 코드는 A,
200, 100, 200, 300, 400 이거를 ABC에다 나눠받으면 각각 하나씩 값이 나눠진다. 그리고 같은 애를 이렇게 X, Y에 담고 레스트라고 담으면 X는 100이 되고 Y는 200이 되고 레스트는 300과 400을 묶은 게 되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고요. 장담할게. 보통 자바스크립트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수업에서 이 문법 얘기 안 해줘요. 이 정도로 최신 문법은 얘기 안 해줘.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적어도 여기 메가스터디에서 이 문법 얘기하는 거 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도. 사실 확인은 못했어요. 네. 근데 그만큼 쉽게 접하기, 물론 구글링 하면 나오긴 해요. 근데 정규 수업에서는 흔히 접할 수 없는 문법이니까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배열의 원소 길이 구하기. 이거는 뭐 자바랑 똑같아요. length라고 하면은 길이 튀어나옵니다. 익숙하죠? 자바스크립트가 기본 API는 그래도 명색이 자바를 좀 베낀 게 있어서 기본 API는 자바랑 비슷한 API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법이 중간이 없어. 처음에는 자바랑 좀 비슷한가 하면서 시작했는데 조금 정신 차리고 보면 확 달라져 있거든요. 우리가 내일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볼 건데 내일 게터 세터 한번 봐보세요. 일단 자바스크립트 할 때는 자바처럼 코드 자동 생성기가 없어요. 근데 게터 세터 내일 한번 봐보세요. 환장합니다, 문법. 기대해도 좋아. 자, 배열의 인덱스 범위. 인덱스는 항상 0부터 길이 빼기 1까지 범위를 갖죠. 0을 포함하고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있으면 랭스는 5인데 인덱스는 0부터 4까지예요. 자, 이 특성을 활용하면 길이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0부터 4까지인 거니까 i번째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다. 이거는 익숙하죠?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만의 독특한 포문입니다. 자바에는 없는 거예요. 오부문이에요. 초계식의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오부한 다음에 배열을 통째로 걸어요, 그냥. 그러면 이 i가 0, 1, 2, 3, 4가 되는 게 아니라 10, 20, 30, 40, 50이 돼요. 원소를 직접적으로 때려박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복문에서의 i는 0, 1, 2, 3, 4가 돼요. 근데 오부문에서의 i는 10, 20, 30, 40, 50이 돼요. 원소를 직접 대입받아요. 이게 배열 탐색 속도는 조금 더 빠르대요. 단점은 현재 출력 중인 원소의 인덱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덱스에 관여하는 변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는 쓸 수 없어요. 배열의 값을 가공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는 사용을 못해요. 자, 그래서 배열을 탐색할 때 우리한테 익숙한 길이 기반으로 반복을 돌리면 아이템스의 i번째라고 해서 출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i가 0, 1, 2, 3, 4, 즉 인덱스 번호가 되니까. 근데 이 배열을 오부문에다가 이렇게 걸면은 이 아이템은 4, 5, 2, 1, 3이 된다는 거죠. 배열의 원소를 직접적으로 대입받는 반복문입니다. 이거 말고 포문 종류가 하나 더 있어요. 내일 하나 더 나와요. 자, 배열을 만나면은 이제 일단 할 수 있는 거, 총합과 평균 구하기. 자, 총합은 반복문 시작 전에 총합을 저장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한다. 이건 어저께 봤었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sum이라는 변수가 어제는 i만큼씩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데이터의 i번째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0부터 시작했던 애가 i가 지금 0부터 4까지잖아요. 0, 1, 2, 3, 4니까.
그럼 데이터의 i는 10, 20, 30, 40, 50이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0이었는데 10만큼 증가해. 그럼 10 되겠지. 그 다음 20만큼 증가해. 30 되겠지. 30만큼 증가해. 60 되겠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 원소 하나하나가 얘한테 합산이 된다. 그럼 이 썸이 저장하게 되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배열 원소의 총합이 되고요. 평균을 구하려면은 길이로 나누면 되겠죠. 자, 뭐 여기까지는 크게 낯선 내용들은 아닐 거예요. 구조분의 부분이랑 포오브 요 두 가지가 좀 새로 나온 내용이니까 그거만 조금 힘줘서 봐보세요. 자, 3시 반까지 실습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3시 40분에 이어서 합시다.